네, 마지막 코너에서 크게 넓게 보면서 또 오늘 시장 정리합니다. 빅픽처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근래 들어서 비철금속 3인방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그 근간에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나 뭐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빠르게 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리 가격이 요즘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근래 이제 또 며칠 동안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구리 가격이 앞으로 뭐 20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상승폭이 70%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내놓을 정도로 구리 가격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 어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큰 거를 그린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글로벌 지금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력도 생기고 태양광도 생기고 수소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발전소들이 신규 발전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구리 전선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폭증을 할 테고 또 발전소에서부터 또 이제 어떤 도심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전력의 공급망에서 엄청난 이제 구리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동박 같은 게 들어가니까 전기차는 기존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이제 전기 배선의 수요가 뭐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리의 수요가 폭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구리 수요가 이제 폭증할 걸로 보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쪽이 지금 이제 전기동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을 잠깐 좀 이제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중국의 이제 일단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인 경기가 이제 올라가면은 SOC 투자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동 가격이 상당히 이제 수요가 폭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그림 중에서 왼쪽이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부분인데 약간 옅은 파란색 부분이 갑자기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전기동 수요입니다.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동판 시트 가동 자동차향으로의 구리 수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그 굉장히 좀 급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자동차와 그리고 SOC 투자와 관련된 이제 구리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리의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이거는 이제 수요 증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그 구리도 하나의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구리 현물가를 2000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좀 추적을 해보면은요. 구리의 현물가가 가장 높은 어떤 가격을 보였던 시점이 어디냐면은 2011년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보면은 굉장히 좀 급증을 했죠. 급락을 했다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걸 타면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과 구리 가격의 관계도 분명히 상관성이 있다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실시가 되면서 그런 이제 그 유동성들이 좀 많이 풀린 부분들이 구리 가격을 또 올리는 구리만이 아니죠.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좀 올리는 요인이 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당분간은 구리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구리 가격은 뭐 골드만삭스는 한 2025년까지 보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전망이라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년까지 좀 간다고 봐야 될지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뭐 이구 산업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구리가가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고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마성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있고 5천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대의 가벼운 종목들이라서 테마성은 좀 올랐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쪽에는 이구 산업이나 뭐 대창 이런 종목들은 테마라 보시고 단기 대응 정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그 전선 수요가 상당히 좀 있게 되면 LS 같은 기업들은 수혜를 좀 받을 거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전기 동가가 오르면은 가격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구리에 직접 투자하시려면은 선물이나 ETF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활용도 가능하다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도 좀 보겠습니다. 미증시 하락 움직임이 어제 그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고점 징후일까? 여기에 대해서 증시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았죠. 그 미국 시장이 요즘에 이제 조금 오르다가 좀 조정권에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조금 하락을 했고 이렇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뭐 엄청난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하방으로 쏟아져 내릴 만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부러질 만한 이제 그런 흐름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는 이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론 뭐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지만은 상방을 막을 요소는 되지만 하방을 또 무너져 내릴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시면은 전체 글로벌하게 왼쪽이 이제 그 전체 글로벌 그 메이저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0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0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상태고 해서 이런 부분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G20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그 컨센이 요즘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소리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MSCI 월드도 계속 그런 것들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뭐 위축되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국제금리일 텐데 미국 국제금리가 요즘에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있죠. 국제금리가 지금 1.7% 이하 쪽에서는 지수의 하방이 뭐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시장을 굉장히 좀 단순화해서 좀 전략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1.7%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1.7%가 위로 그 돌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경계경보다 그리고 1.8% 위로 올라가면은 공습경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여전히 이제 국제금리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뭐 투자를 하시면은 전혀 이상이 없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5월달 초에 그런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 상단은 조금 그 뭐 대형주들 공매도 이제 풀리니까 경계감이 있으면서 지수가 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 오히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은 여전히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좀 간략하게만 좀 세워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 또 이제 1.8% 이것을 이 국채 선물 기준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 또 대형주보다는 지금 뭐 그 공매도 이제 풀린다는 경계감이 있는데 굳이 대형주들 뭐 매수할 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중소형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오늘의 큰 그림 한마디로 알려주세요. 예, 그대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실적주 장세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